안녕하세요. 에스모가 끝나고 이제 남은 이벤트는 NDA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거 HLB 리보세라님은 시판허가 받을 것 같아라고 이제 물어보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때는 2019년 작년입니다. 이것도 에스모가 끝나고 나선데요. 그러니까 딱 1년 전이죠. 지금도 에스모가 끝났고 요것도 에스모가 끝나고 난데 그때 엔젤 스터디를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근데 누군가 리보세라님은 미국화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HLB 관계자 아니면은 무슨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신뢰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FDA 전 심사관. 그러니까 FDA에서 심사를 하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면은 이거는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FDA에서 그런 업무를 하던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판 허가를 내주는데 많은 이제 업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경험치가 쌓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리보세라님 미국 허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느냐? 뭐 리보세라님 FDA 허가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를 했는데 이제 전체 생존율 OS가 통계적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은 임상적 유의성을 확인하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계적 목표 도달보다도 임상적 유의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 HLB랑 HLB 주주님들의 그 분위기들이 어땠냐면요. 이게 탑라인을 6월 달에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627 사태라고도 많이 하는데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급락을 했냐? 이거 망했다. 왜냐? 임상 실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한가를 가고 했는데 그래서 HLB도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리보세라님은 미국 허가가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HLB 자체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이제 이거 잘하면 될 수도 있는 건데 라고 말을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코빙턴이라는 유명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임상 성공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HLB만 혼자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빙턴이랑 상담을 해보니까 이거 잘하면 NDA 신청하고서 시판허가 나올 수 있는데요 라고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이고, 참고로 이제 코빙턴은 미국의 대형 로펌입니다. 그냥 로펌도 아니고 미국 대형 로펌이고 다수의 신약허가 업무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은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FDA 전 심사관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이제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HLB도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긴 하지만은 신약 개발을 이제 처음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이제 신생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주위에서 굉장히 이제 믿음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HLB도 이제 그 리보세라님의 가치를 이제 믿고 최종 데이터 발표에서는 신약 허가를 접수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발표할 때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주위에서 이거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신약 허가를 이제 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NDA가 신청하는 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품 제조 품질 CMC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NDA 신청할 때도 중요한데 기술 이전할 때도 CMC는 매우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이제 빠꾸 먹는 경우도 굉장히 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인데 CMC만 전문적으로 보는 인력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MC가 일단 뭐냐면요, CMC는 이제 케미스트리 화학합성,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공장 생산, 그다음에 컨트롤 품질 관리해서 CMC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임상, 임상용 시험약을 만들어주고 인허가 획득 후에는 출시를 목적으로 의약품 대량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CMC는 이제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의 완성은 생산 관리에서 시작.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인보사 실패가 바로 최대 원인은 CMC 실패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사는 연골 유래세포랑 신장 유래세포가 잘못 혼입됐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관리 분야에서 제대로 관리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입니다. 아까 봤던 이제 CMC는 케미스트리, 매뉴팩처링, 컨트롤이니까 이제 원료가 되는 물질을 이제 만들고 완제품을 제조하고 계속 테스트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 즉 제조랑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좋은 고순도로 약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CM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MC 같은 거 임상, 품목허가 이런 데서도 이제 임상 데이터만큼이나 CMC 데이터를 중요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그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뜸 이제 임상이 끝났다고 바로 그냥 NDA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CMC 같은 것도 견고하게 잘 해놓은 상태로 모든 준비가 완성이 된 상태로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있으면은 뭐 개발 막판에 낭패를 봐가지고 또 수년씩 지연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할 때 제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CMC 전문가가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은 전문적으로 CMC만 하는 인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내는 이제 아직은 이제 이런 게 좀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그냥 없다라고 그냥 단정을 지어버렸네요. 이 인터뷰는. 그래서 그 결과 국내에는 이제 CMC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개발 역사가 우리나라는 좀 짧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국내 신약 개발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인허가에 필요한 CMC 파트를 그냥 아예 해외에 CMO한테 위탁해서 준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CMO한테 CMC 파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제약사들 이제 CMC가 발목을 잡은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녹십자, 대웅, 한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C, 그러니까 신약 승인을 이제 앞둬가지고 이제 대부분 이제 뭐 효능이나 안정성 같은 임상 자료는 문제가 없는데 CMC가 문제가 돼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혈액제제 아이비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임상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미국 진출에 뒤로 밀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북미 진출을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캐나다 공장 지었는데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웅제약, 이제 나보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CMC 문제로 한 9개월 정도 허가 지연을 받고서 판매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 요 파트너스인 이제 에볼루스도 이제 나보타 공장 관련해서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다. 다 CMC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약품도 있는데요. 이 한미약품도 파트너사가 스펙트럼이잖아요. 이 스펙트럼이 FDA께 허가 신청을 이제 했는데 그거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신청했는데 그 배경에는 CMC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였냐, CMO에서 소규모 스케일로 생산해서 제출했는데 FDA에서는 이거 대규모 스케일로 제대로 생산한 후 자료 다시 제출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CMC는 이제 라이선스 아웃 할 때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뭐 바이오텍이 이제 라이선스 아웃 할 때도 이제 상대방 회사에서 계약 조건으로 이제 이게 임상 물질이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조건이 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NDA는 이제 까다로운 게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NDA 재신청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들 많이 알아두면은 이제 참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아백스주는 이제 췌장 이쪽 적응증으로 관련해서 한 건데요. 이 췌장이라는 것은 간 다음으로 큰 샘성기관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게 췌장인데요. 이렇게 여기 담도도 있고 여기 췌장이 있어서 뭐가 분비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이게 췌장이고 여기가 머리 부분입니다. 여기가 머리 부분이고 위에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소화효소랑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가 바로 췌장, 그리고 다른 말로 이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것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자 전체의 1-2% 용적을 차지합니다. 랑게르한스섬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여기 랑게르한스섬에서는 알파세포랑 베타세포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글루카곤이랑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당 대사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 그래서 고혈당에 의해서 분비가 촉진되고, 이제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으로 저혈당에 의해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사실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게 인슐린인데요. 총 51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당이 높아지면은 췌장에서 혈액으로 분비가 되고 혈액 내에 포도당을 세포로 유입시켜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시키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포도당이 있잖아요. 간에서 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도 바뀌고 이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도 바뀝니다. 인슐린이 있으면은 요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고 글루카곤이 있으면은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글리코젠은 뭐 당연하게도 글루코스, 포도당을 기본으로 이루어진 다당류겠죠. 그래서 이제 글리코젠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간이랑 근육에서 만들어지고서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또 쓰기 위해서. 그래서 간에서는 이제 무게의 5-6% 정도 글리코젠이 저장돼 있고 근육에서는 1-2% 질량비로 존재를 하는데, 몸 전체로 봤을 때는 근육의 비율이 이제 간보다는 더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글리코젠은 근육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그림을 와서 보면은 이제 근육에도 간에도 이렇게 글리코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하면은 이제 포도당이 이제 많다.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돼가지고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서는 저장 다당류로 글리코겐이 있는 거고요. 식물의 저장 다당류로는 녹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말이랑 글리코겐은 이제 무슨 차이냐? 식물은 녹말이고 동물은 글리코겐입니다. 녹말은 굉장히 친숙하죠. 근데 글리코겐은 친숙하지 않은데 식물에 있는 녹말이랑 동물에 있는 글리코겐이랑 같은 저장 다당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고,
이제 결국에는 저장용 에너지원입니다. 지방도 이제 저장용 에너지원인데 이제 글리코겐, 녹말 다 저장용 에너지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또 이제 글리코겐이랑 지방이랑 이제 또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장기간 저장용이 지방이고요. 이제 당장으로도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게 글리코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식물, 녹말, 동물 글리코겐, 그리고 이제 글리코겐 지방에서도 지방은 장기간, 글리코겐은 단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강도 운동이 일어날 때는 근육 내 글리코겐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원을 쓰면은 부산물로 젖산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젖산이 근육에 남아가지고 장기간 지속되는 근육통, 피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간 이제 정리하면 이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바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끊어서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